돈은 신경 쓸 거 없고 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막상 어른이 되어도 돈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린이입니다. 그래서 존리라는 분도 좀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유퀴즈에도 나오셨는데 재미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엄마 주식 사주세요 라는 책과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이 2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저의 의견이 아닌 책에 기반한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용의 핵심들은 유퀴즈에서 하신 말씀들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를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돈은 신경 쓰지 말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말이 흔했던 만큼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많아집니다. 실제로 소득 격차가 기대 수명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인데 반대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교육비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노후 자금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즐거워야 할 시기에 학원에 갇혀 창의력과 생각이 닫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시가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시험 100점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다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이밍만 보고 사고팔고 하는 것은 도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식 투자는 당연히 장기 투자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처럼 부동산에 모든 돈이 묶여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보다 기업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다는 점,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해야 합니다. 단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동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적으로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천하시는 것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원금 보장의 늪에 빠져서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하는데 펀드로 전환을 해야 투자가 되어서 연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러한 연금 펀드 덕분에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려면 기업에 대해 알아야 하니 그렇게 공부한 기업의 스토리를 아이들과 나누다 보면 아이들도 창업에 대한 생각을 키우게 되고 부자가 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잘 모른다면 펀드를 통해 투자를 시작해보고 계속해서 조금씩 투자를 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10단계는 이러합니다. 1. 자산 부채 현황표 작성. 2. 수입 지출 현황표 작성. 이 단계들은 모든 책에서도 항상 말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합니다. 3. 부채 줄이기.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자산 취득을 위한 부채는 좋은 부채, 소비를 위한 부채는 나쁜 부채입니다. 소비를 위해 생긴 단기 부채들은 최대한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4. 매일 만원씩 투자하기. 잘 모른다면 주식형 펀드에 매일 만원씩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5. 퇴직연금 제도 활용. 6. 연금저축펀드 가입. 펀드를 가입할 때는 운용사의 투자 철학도 살펴보고 수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수수료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복리의 마법이 붙고 나면 수수료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7. 경제 독립은 온 가족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부자 되는 습관도 물려줄 수 있다면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 구체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9. 전문가 되기. 자신이 전문가임을 믿고 계속 공부하고 관련 모임도 참석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10. 당장 시작해라.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 10단계입니다. 당장 시작해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결국 투자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니까요. 이 책에서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과 펀드 선택 시 유의사항,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알아야 되는 기본 지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대부분 낯선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들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으니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투자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이 책이 조금 더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려면 경영진 분석을 해야 하고 기본 지표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영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선택할 때에는 펀드 매니저의 투자 원칙을 검토해보고 수수료와 보수는 얼만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의 규모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에는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하고 계속 강조했듯이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